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이것도 다가오는데, 특히 프리랜서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아, 네네. 5월이죠, 벌써? 소득 종류가 좀 다양하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꼭 챙겨봐야 할 보험료 세액공제. 여기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매년 5월 되면, 세금 신고 이거 참 머리 아프죠? 아, 그렇죠. 진짜 복잡하고 특히 이 보험료 공제 이게 은근히 받을 수 있는데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더라고요. 자료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어떤 보험료냐, 그리고 이걸 누가 또 어떻게 신청해야 되냐, 이 부분이 명확해야 하는데 오늘 그 핵심만 딱 짚어드릴게요. 좋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 보죠 그럼. 이 보험료 세액공제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어떤 혜택인 거죠? 아, 간단히 말하면요. 내신 보험료 있잖아요. 네. 그중에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그 금액의 일부를 내야 할 세금에서 그냥 직접 빼주는 거예요. 아, 소득공제랑은 다른 거네요. 세금 자체를 줄여준다. 그렇죠. 소득을 줄이는 게 아니라 세금을 바로 깎아주니까 뭐랄까 더 직접적인 혜택이라고 할 수 있죠.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적용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근데 자료 보니까 이게 좀 함정? 오해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모든 보험료가 다 되는 건 아니라고요? 아, 정확히 보셨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게 사실 모든 보험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오직 보장성 보험료만 해당됩니다. 뭐 실손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질병이나 상해, 사망 같은 그런 위험 보장에 초점을 맞춘 보험들 이런 것만 해당되는 거죠. 약간 뭐랄까 정책적으로 보면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보험 가입을 좀 장려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어허. 그래서 저축이나 투자 성격이 있는 거 뭐 저축성 보험이라든지 변액보험 이런 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군요. 정책 의도까지 들어보니까 왜 보장성만 되는지 알겠네요. 그러면 이 공제받으려는 조건이 까다로운가요? 자료 보니까 뭐 명의 이게 중요하다면서요? 네, 맞아요. 여기서들 많이 헷갈려 하세요. 제일 중요한 원칙. 이건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 보험 계약자 있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돈 내는 사람, 나쁘자. 납부자, 또 보험 혜택 받는 사람, 피보험자. 이 세 명이 전부 다 당신 본인이어야 해요. 아, 전부 다요. 계약자, 납부자, 피보험자 전부 다. 네, 이 세 개 명의가 딱 일치해야 합니다. 와, 이거 진짜 중요하네요. 그럼 만약에 제가 저희 아이 실손 보험료를 제가 내주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아이 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저는 공제 못 받는다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아, 물론 이제 자녀가 소득이 전혀 없는 기본 공제 대상자고 부모님의 계약자면서 돈도 내시면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좀 복잡해요, 그건. 아, 복잡하군요. 네, 그래서 가장 확실하고 간단한 건 그냥 본인 명의, 본인 납부, 본인 피보험. 이게 제일 속편하고 확실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한도 같은 것도 있나요? 납입액 100만 원까지? 네, 그리고 그 100만 원에 대해서 12%,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3.2%가 되겠네요. 그만큼을 세액공제 해주는 겁니다. 100만 원 내면 13만 2천 원 정도 돌려받거나 덜 낸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최대 그만큼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거죠. 13만 2천 원. 이게 뭐 아주 큰 금액은 아닐 수 있어도 그래도 놓치면 너무 아까운데요. 신청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것도 뭐 연말정산처럼 자동으로 딱 뜨고 그런 건 아니죠? 아유, 절대 아니죠. 자동으로 안 됩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홈택스나 뭐 세무 대리인 통해서 직접 신청하셔야 돼요. 아, 직접? 네, 신고서 양식에 보면 보험료 세액공제 적는 칸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납입액 최대 100만 원까지 적으시고 그리고 증빙서류, 증빙 서류요? 네, 보험료 납입증명서 이거 꼭 첨부해야 인정됩니다. 뭐 가입하신 보험사 홈페이지나 앱 아니면 고객센터 전화하면 쉽게 뗄 수 있어요. 그렇군요. 증명서까지 꼭 챙겨야 한다.
예를 들어서 프리랜서 A씨가 본인 이름으로 된 보장성 보험료를 1년에 120만 원 냈어요. 그러면 100만 원까지만 인정받아서 거기에 13.2% 곱한 금액 대략 13만 2천 원 정도 세금을 아끼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만약에 소상공인 B씨가 자녀 명의 보험료를 내줬다면 이건 어렵다는 거고. 네, 그렇죠. 명의가 다르면 기본적으로는 어렵다고 봐야죠. 아까 말씀드린 그 복잡한 예외 빼고는요. 네. 그리고 보험 여러 군데 드러났으면 좀 헷갈릴 수도 있겠는데요. 맞아요. 그럴 때는 보험 다모아 같은 사이트 있거든요. 보험개발원에서 운영하는 건데 거기서 내보험 가입 내역 같은 거 한번 쭉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 보험 담호와 조문 팁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실 점은 이게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있잖아요. 네. 거기에는 잘 안 뜨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사업소득만 있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진짜 본인이 직접 챙겨야 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정말 꼼꼼히 챙겨야겠네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 핵심만 딱 정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본인 명의로 가입하고 돈도 본인이 낸 보장성 보험료 네. 이거에 대해서 연간 최대 100만 원 납입한 것까지 인정을 받아서 그 금액의 12%, 지방세 포함하면 13.2%죠. 이걸 세금에서 직접 빼준다. 맞습니다. 핵심 키워드는 보장성, 본인 명의 일치, 그리고 직접 신청하고 증빙서류 내기 이거죠? 자동 적용 절대 안 된다는 거. 네, 절대 안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놓치기는 쉬운데 알고 보면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네요. 그렇죠. 특히 매년 세금 신고 직접 하셔야 하는 분들이라면 이런 작은 공제 항목들이 모이면 꽤 차이가 나거든요. 네, 맞아요. 오늘 이 보험료 세액공제에 대해서 좀 자세히 파봤는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세금 혜택들이 생각보다 꽤 많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혹시 당신의 소득이나 지출 내역 속에서 나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다른 절세 포인트는 없을까요? 이번 기회에 당신의 금융생활 전체를 한번 쭉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마무리할까 합니다.